간추린 뉴스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한인회 등록제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캐나다 밴프에서 열린 세계 한인회장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한인회 등록제가 토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운영위원들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규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인회의 분규와 난립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인회 등록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 사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금과 세계 한인회장 대회 참여 등에 있어서 구분이 될 것이라며 미등록 한인회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 측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인턴 지원제도 보완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2년간 근속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또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시기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진빚이 2년 연속 줄면서 지난해 부채 비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20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505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4조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183%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규모가 큰 공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공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가속화되면서 서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28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인구는 제외 국민을 빼면 999만 9천여 명으로 2월보다 8천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1988년 1,000만 명을 돌파해 1992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09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지역 전세난의 여파로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면서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3개월 연속 순유입 인구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월에 출생한 신생아는 34,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이는 2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가임기 연령대 여성 인구가 줄고 혼인 건수도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등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과 SNS 등 다양한 경로로 마약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는 마약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특송화물과 휴대 물품 등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사상 최초로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편성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나 제조 방법 공유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마약 범죄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입니다.